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인구 절벽 속에서도 무려 101개월 동안 인구가 증가해 이목이 집중됐던 진천군마저 올해 들어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시책에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는데요. 진천군은 연 단위로는 9년 연속 증가 기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이후 101달 연속 인구가 늘면서 8만 6천 명을 넘어선 진천군. 그 기간 증가한 인구는 무려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첫 달 71명을 시작으로 석 달 동안 인구가 30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많게는 2배 이상 상회했고 진천에서 타 시군으로 나가는 전출 인구도 전입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자체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진천군의 인구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망 인구가 좀 있고, 그러니까 자연 감소죠. 공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공동주택 입주 기간 동안 약간 소강 상태고. 지난주 출생률 전국 1위 달성 등 100가지 인구 정책을 발표한 충청북도도 진천군의 인구 역성장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결혼 건수가 1년 전보다 5.2% 상승한 6,100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인구가 좀 정체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스럽긴 합니다. 다만 우리 도의 30대 여성 인구가 향후 수년간 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해 혼인 건수 증가율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난 2020년 1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관계회복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 학교에 투입해서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건데요. 도의회 심의를 앞둔 학교폭력 관계회복조정기구를 진기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던 장순상 씨. 중재 없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실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전대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라고 좀 울면서 이야기한 피해자 학생이라든가 가해 학생을 보면 피해자를 그냥 보호 조치하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그냥 처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 개선하는 게. 충북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0%가량이 학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중재기구인 관계회복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심의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지원청의 대책심의위에선 처분 수위를 결정할 뿐 중재 기능은 없는데 대책심의위에 가기 전 관계회복조정기구를 도입해 중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40여 명의 조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담법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연수가 진행 중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학부모 모두가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대상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포함할 방침입니다. 조정가가 들어가서 중재 기능을 강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좀 더 줄여보자. 학교장 자체 종결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제도적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잘못 중재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삼아서 선생님에게 이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이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재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도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충북형 관계회복조정기구가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전권을 위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며 더 이상 정치개혁을 국회에 맡겨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승자 독식의 양당체제가 타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요구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청주시 의회 박승찬 의원이 위법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옛 청주시청사 철거 기금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했던 임정수 의원 측 공사 수주 내역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임 의원은 명예가 실추되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박승찬 의원의 징계를 요구해왔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 끝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시켜 윤리특위에 넘겼습니다. 최근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는 일명 쓴맛 토마토로 인해 생산 농가들이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해당 토마토는 전량 폐기됐지만 전혀 상관없는 충북 지역 토마토마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도내 곳곳에서 농민들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식중독과 비슷한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이는 방울토마토 품종 HS2106은 충북에서 재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 소비 급감으로 판로가 막히면서 산지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난방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생산 비용까지 2배로 늘어 농민들에겐 빚만 남았습니다. 올해가 또 기름값이 여간 비쌌어요. 또 자재비 잔뜩 올라가지, 인건비 또 올라갔지. 모든 게 지금 한참 농민한테는 타격이 많이 온 거죠. 학교 등 공동급식 납품 물량이 유통시장에 풀렸고 소비 부진으로 가격은 더 큰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36,000원에 판매되던 방울토마토 특품 3kg은 쓴맛 토마토 사태 이후 지난주 16,000원 선까지 떨어지며 55%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런 토마토 재배 농민들을 돕기 위해 소비 촉진 할인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은 대추 방울토마토 1kg의 가격을 8,9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하는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충북농협은 추가 물량을 확보해 타 매장에서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방울토마토 소비 부진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매장에서는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소비 촉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특정 품종의 쓴맛 토마토로 인해 전혀 상관없는 농가들마저 학교와 군 부대 등 공동급식 중단 사태까지 맞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지역 최초로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직접 뽑은 국립대 총장이 탄생했습니다. 충북대 고창섭 교수와 한국교통대 윤승조 교수가 각각 새 총장에 취임한 건데요. 충북을 대표하는 두 국립대가 학령 인구 감소 등 대학 최대의 위기 속에 어떤 해법을 찾아갈지 주목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학내 구성원 간 투표 비율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던 한국교통대가 마침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총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6명의 후보가 출마해 건축공학 전공의 윤승조 교수가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새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박준훈 전 총장의 퇴임으로 총장 공석 사퇴를 빚은 지 10개월 만입니다.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뽑은 충북 지역 최초의 국립대 총장입니다. 초유의 대학 위기 상황에서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교직원과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학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충북대 역시 대학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신임 총장에 고창섭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역시 투표 비율을 놓고 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충북대 최초의 총장입니다. 고 총장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내실 있게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입학할 때 또는 평소에 꿈꾸던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면 신임 총장의 임기는 앞으로 4년.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방대라는 약점을 딛고 대학 입학 정원 모집과 취업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습니다. 도내 최초로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뽑은 국립대 총장이라는 무게감과 함께 이제 선거 기간 불거진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남은 과제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고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선뜻 마시기에는 아직도 꺼림칙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말 안전한지와 또 안전하다면 어떻게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청주의 경우 매달 60개 항목을 검사한다며 직접 음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에 사는 조남덕 씨는 평소 수돗물 수질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청주시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 잔류 염소 검사와 수돗물 채수를 실시합니다. 약 일주일 후 검사 결과도 알려준다니 수돗물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항토물도 나오고 이물질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쓰는데 더 안심하고 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시의 수돗물 급수 인구는 약 84만 명. 청주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매월 수돗물에 대해서 6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직접 음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깨끗한 수돗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또 지난해 환경부의 일반 수도사업자 평가에서 전국 1위, 지난달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물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청주 수돗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브랜드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청주시청과 4개 구청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선정된 최우수작을 청주시 수돗물 브랜드 명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는 가정이 아직은 드문 게 현실. 우선은 철저한 수질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권 주민들도 청남대 입장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도의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408회 임시회에서 이옥규 의원이 발의한 청남대 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청주 문이면 주민과 임산부를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전과 충남, 세종시 주민에게도 충북 도민과 마찬가지로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충청북도가 2023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충청권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과 평가 지원을 위한 국비 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차 전지 소재와 부품 검증을 위한 장비 15종 구축과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인력 양성, 충청권 산학연 교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6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은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난해에는 LED 가로등 교체,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 확대 등 251개 사업 36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1호기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정기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처리하지 못하는 생활 폐기물은 2호기에서 소각하거나 일부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1, 2호기의 하루 처리 용량은 390톤이지만 지난 2022년 기준 배출량은 30톤을 초과하고 있어 공공소각장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202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11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주시는 경합을 벌인 8개 시군 가운데 권역별 맞춤형 신산업단지 조성,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 등의 장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양구는 귀농귀촌 도시 부문에서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양구는 2010년 충북 최초로 귀농귀촌 전담팀을 만들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펼쳐 인지도, 마케팅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남 여수에서 한국민영방송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기념식에서는 UBC 울산방송의 다큐멘터리 날씨의 맛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CJB 박원 기자가 네트워크 기자상을 받는 등 우수 프로그램 제작자와 공로자들이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CJB를 비롯한 민영방송사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민방 특유의 과감한 혁신으로 방송과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